작업들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보수적 칼빈주의 그리고 축자 영감적인 어떤 시대와는 전혀 무관심한 그저 과격한 보수주의는 이제는 좀 더 창조적 재해석과 진솔한 논의 그리고 일반인들과 소통이 될 만한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대한기독교 독립만세라는 것은 외국의 신학이나 담론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자의식과 우리의 역사와 우리의 특수성을 세계 기독교의 보편성이라는 그 논의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들도 그들 중에 하나로 just like themselves. 하버드에서 윌리엄 하치슨 교수가 몇 학기에 거쳐서 강조했던 것은 how to behave의 의미였거든요. 미국의 와스비라든지 미국식 프로테스탄티즘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들이 만들어놓은 바운더리의 규칙 중에 하나가 behave like themselves 그런 컨셉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어젠다, 우리의 샐러드, 우리의 음식을 메인 테이블에 올려놓고 우리가 같이 세계적인 글로벌 유니버셜한 정말 캐피털 C자의 캐톨릭 철치를 만들어 가는데 우리가 좀 더 능동적이고 그리고 주민으로 참여하는 토대를 만드는데 이런 연구는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얽힌 또 하나의 에피소드까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다음 기회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사실은 그런 히든 어젠다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공유해서 자료의 민주화를 이루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사실은 외국 같은 경우는 워낙 희소 부분을 연구하겠다고 하면은 교수들이 또는 연구가들이 굉장히 웰컴을 하죠. 이 어려운 걸 어떻게 해? 야,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려운 데를 어떻게 공부하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격려를 해주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지금은 많이 바뀌고 있지만은 이렇게 쉐어를 잘 안 하는 문화에서 저는 자라왔습니다. 제가 서울대 대학원에 다닐 때 중세를 연구하면서 제가 중세 논문을 쓴 게 둔스 스카투스 토머스 아퀴나스 안셀림의 신존재증명 데 에세데이라는 건데 신존재증명에 대한 논문을 썼는데 당시 철학과의 강사로 오셨던 연세대학교 출신의 젊은 교수께서 둔스카투스에 대한 이제 논문을 이렇게 강의를 논문을 쓰셨고 그걸로 이제 중세 철학을 강의를 하셨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몇 번 찾아뵈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내 에세데이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 둔스카투스에 대한 자료가 너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도 제가 잊어먹지 않는데 한 번은 식사를 제가 사드렸던 것 같아요. 자료 부탁하느라고. 끝나고 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김 선생이 내 제자도 아니고 철학과 학생도 아닌데 그러면서 결국은 자료를 못 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짐작을 했지만 별로 충격도 받지 않고 당시에 UCLA에서 공부하고 있던 저희 형을 통해서 제가 자료를 복사해서 한국에서 받아서 그걸 논문을 썼습니다. 참 그 어려움은 제가 박사학위를 받고 와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더라고요. 이런 한국 기독교 고전의 국제화 작업을 진행하려고 첫 번째 선정한 책이 길선주 목사님의 만사성취였는데 당시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소식을 들은 몇몇 교수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여왔고 그게 연이돼서 장신에 있는 임모 교수와 이제 연락이 돼서 자기들이 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같이 작업해보자 해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이런 어려운 작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트래킹을 시작하거든요. 활자화된 자료는 우리나라에 어딘가 몇 곳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성취 같은 경우도 당시에 고려대학교에 있었고 숭실대학교에 있었고 그리고 장신에 있었는데 이제 한참 논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중에 하시더라고요. 당시에 요청됐던 연구비하고 일부 인쇄비 1,500만 원 정도는 부담을 하겠는데 표지에는 키아츠 대신에 장로교 신학대학교 로고와 이름을 붙여서 내주는 조건으로
교수회의, 관련 교수회의가 합의를 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오래전에 됐던 이야기인데 지금은 저희 키아치가 그런 풋나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사실 굉장히 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만두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제가 찾아간 곳이 고려대학교였습니다. 저를 굉장히 아끼시던 조광 교수님께서 인문대학 학장을 하고 계셨던 시절이었죠, 아마. 그분께서 도서관에 연락을 해서 이 귀한 일을 하는데 고려대학교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원래 고려대나 연세대나 서울대 같은 경우는 자료를 하나 쓸 때마다 학문적으로 돈을 얼마 내고 공적으로 이렇게 쓰는 룰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큰 대학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장님한테 연락을 하셔서 이런 일을 하는데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돈을 하나도 받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가 사진을 다 하나하나 포토카피를, 그게 한 15만 원씩 들었어요. 자료 한 카피에. 전부 사진사에게 맡겼거든요. 작업을 끝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물론 장로외신학대학은 제가 그 와중에 아카이브에 들어갔었어요. 한번 임 교수께서 안내를 해서. 아카이브 아시죠, 여러분들? 아카이브는 이제 고문서 자료실인데, 저는 그쪽에서 늘 훈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딱 한 번 보면 뭐가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꽤 좋은 자료들이 있는데, 제가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의 민주화를 시켜야 되겠구나. 아니, 남들에게 연구 기회를 안 주실 거면, 본인들이 하시면 되잖아요. 본인 학교 교수들을 쓰든지 연구진을 써서 돈을 주고서 연구를 의뢰해서 출간해서 남들이 그 자료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은 학자와 학교의 저는 책임이라고 봐요. 아니면은 이 연구를 하고 싶어 할 때 그 학자를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 방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심지어 제가 첫 번째 책을 냈던 숭실대학교에서도 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 협조를 못 하시겠대요. 그럼 자기들이 하든지, 연구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이 책을 만들어서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누가 돈을 벌겠습니까? 이 책으로. 사줄 도서관도 우리나라 대학이 500개가 안 되는데, 그 중에서 책을 돈 주고 살 수 있는 대학이 200개가 안 되는데. 그래서 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누구나 책을 통해서 최소한 몇 페이지에 어디에 있다는 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만들어서 정말 이 자료로 논문을 쓰게 만드는데 일조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좀 더 유순하게 논의를 했더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는 젊어서 의욕과 정말 열정을 했었는데 성숙함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별로 아쉬움도 없고 그분들에게 그냥 미안함과 고마움밖에 남아있지 않지만 그 면모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전까지는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한 160여 권이 넘는 한국기독교에 대한 책을 내고 수십 권이 영어로 나오고, 이제 뭐 아마존이나 저희가 구글 앱스토어에도 저희 책들이 올라가 있는데, 사실은 외국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몇몇 경우에 한국에 대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논문을 쓰시는데 그 논문들을 지도하는 교수들이 한국 자료를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사실 몇몇 영어로 된 자료만 읽다 보니까 한국 기독교를 제대로 학생들이 지도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중요한 자료들이 영어로 번역돼서 교수들도 접근을 하면은 학생들을 훨씬 더 탄탄하게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버스턴 유니버시티에 저와 같이 많이 도움을 주셨던 데이나 로버트도 그렇고, 그리고 하비 콕스 선생님뿐만 아니라 앤드루 월스 선생님, 제가 참 저의 선생님으로 저를 많이 키우셨던 마크 노울 선생님, 저를 많이 키워주셨던 마크 노울 선생님. 마크 노울 선생님은 한국에 있는 저희 연구실까지 오셔서 강의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셨고 그런 아이디어를 사주셨습니다. 프린스턴에 있는 라바라 파간 교수도 마찬가지였고, 정말 적지 않은 교수들이 저희 책이 나오자마자 학교에서 구입해 주셨고, 정말 자동적으로 수많은 교수들이 그렇게 링크 해주면서 한국 기독교에 대한 자료가, 아직은 저희만이 유일하게 작업을 한 건 아니지만 아마 한국 기독교 영역화 작업을, 국제화 작업을 가장 많이 한 기관으로서는 그런 선후배 교수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저희가 공개적으로 처음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성숙해서 그런 아쉬움이라든지 정말 안타까움은 이제 다 뒤로 넘겨버리고 앞으로 제가 얼마나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을까는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힐링 타임입니다. 과거를 좀 돌아보고 제가 지금까지 했던 잘한 것과 못한 것, 개선해야 될 것과 안타까운 것들을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고요. 몸의 힐링과 마음의 힐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맥락을 좀 나누는 것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사경회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할 때 그냥 책을 사주셨습니다. 그분들이 다 읽으려고 사주신 것 같지는 않아요. 정말 이 김 박사의 꿈을 살려줘야 되겠다라는 그 정말 따뜻한 마음에서 도와주신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설교가 끝나고 정말 밥이라도 먹으라고 헌금을 주시는 분, 어떤 분은 교회가 상황이 안 되니까 김 박사의 일을 도와야 된다고 공개적으로 권면하셨던 담임 목사님들,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이 작업은 이루어지지 못했을 겁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분들 중에 저희들을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그만두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17년에 160건이 넘는 연구소를 만드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안정된 학교 기관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었고 어떤 큰 물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큰 교회가 뒷받침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지금까지 온 것이 기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송을 들으시고 여러분 행여 마음이 동하시거든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꿈을 나가떨어지지 않도록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굳이 그걸 저희가 바라고 지금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는 이런 이야기를 그냥 좀 나눠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비가 멈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몇 번에 걸쳐서 올릴 예정인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주변의 선한 일을 위해서 같이 애쓸 수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